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현동이 지역구인 박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년이 지난 민선 8기 신상진 시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총 4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성남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은 벌써 이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4조 원에 달하는 우리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만 찾아봤는데요. 31개의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장님처럼 답변석에 나와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하지 않는 시장은 저희뿐이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키겠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 요구와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그리고 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다음 시정 질문 때는 꼭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의 질문 중 탄천 관련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서영미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업인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사업이 1단계로 지난해 27억을 들여서 다목적 광장과 피크닉장을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총 76억 원을 투입한 2단계 명품 탄천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 내용 중 순호교에서 서현교 지점에 설치된 파크 골프장과 2024년 성남 페스티벌 기간 중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탄천 핫탑교 인근에서 진행된 카약 체험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탄천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남 페스티벌에서 탄천에서 즐기는 카약 체험을 진행하기 위한 수심 확보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동보를 작동시켰고 보시다시피 하류 하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십니까, 소장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계획이나 대처는 마련하셨었겠네요? 저희가 카약 체험은 10월 12일하고 13일 이틀간 체험이 됐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12일 날은 20여 명 이상이 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13일도 똑같이 현장 관리를 했습니다. 수심 카약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심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동보를 작동시켰어요. 예. 그러셨죠? 네. 가동보 운영은 어떤 식으로 그럼 하셨습니까? 가동보라는 게 공기를 주입해서 가동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공기를 빼서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이 흘러가게 하고 이게 이제 가동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수심이 얼마인데 얼마의 가동보를 작동시켜서 얼마의 수심까지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심은 제 기억에는 7m 정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7m요? 수심이 몇? 70cm 확보한 것 70cm인 같습니다. 거죠? 네네. 70cm에서 70cm 확보했습니다. 80cm이고 가동보 작동해서 한 150cm까지 수심을 확보한 거죠. 100 조금 넘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수심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뭐 재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cm까지 수심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의 그 보는 탄천보가 고무보죠? 맞습니다. 예, 고무보죠. 고무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주입해서 이제 상승 하강 해서 설정된 하수 수위를 쉽게 조절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담수 당시 탄천의 평상 수심이 70cm이고, 그렇죠. 예, 목표 수심을 150cm로 해서 이제 기립을 시켰는데, 초기에 80cm까지 하는데 연속으로 기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셨습니까? 수심 올리는 거를요. 예. 12일 날은 그 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좀 아래 하류 부분에 물이 안 흐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 날은 저희가 일부는 물을 넘치게 해서 아래쪽이 마르는 상황이 없게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가동보 수위 조작 운영에 있어서 처음부터 목표 담수 수위를 설정하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10cm씩 좀 순차적으로 기립시켰으면 보를 원류해서 하류 쪽에 유량으로 보냈다면 그 보하류 하천이 저렇게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건처나 시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가동보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해보는 거에서 첫째 날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가동보를 운영하는 걸로 실무자 저희 토의는 결론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고 실험도 한번 해보지 않고 직접 하면서 일어난 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 됐습니다. 시험 가동은요. 예. 시험 가동은 3회에 걸쳐서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천이 수시로. 되는 거를 몰랐습니까? 부분- 저런 상황이 발생할 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 그 상주를 하면서 그 어류 물고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장 조치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이 그 건천이 돼서 주민들이 보기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행사는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서 심각한 반환경적 문제와 전시 행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약 체험을 통해서 탄천의 자연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물길을 막아서 수심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환경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탄천은 본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그 안에는 멸종위기 생물 2급인 흰목 물대새와 천연기념물 원앙, 수달 등 귀중한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약 체험 행사는 탄천의 생태적 가치를 도외시한 단 이틀간의 이벤트를 위해서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가로막고 막았는데 이는 자연의 흐름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천 수질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성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단기간의 체험 행사를 위해서 과거의 환경 보건 노력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탄천은 단순한 유원지가 아닙니다. 탄천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홍수와 폭염을 완화하는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는 명품 그린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공약 아래 탄천 둔지에 테니스장과 파크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을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탄천을 생태적 공간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시장이 말하는 명품 탄천을 유원제하고 상업적 전시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흥미를 끌기 위한 반환경적 전시적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지 않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천 파크골프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시장의 공약이 명품 탄천 조성 사업이죠. 예, 파크 골프장이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 골프장은 네. 그 이용의 수요가 현재 트렌드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파크 골프장 이용하는 인구가. 그거에 대한 수요는 팽배하게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파크 골프장을 만들 만한 성남시의 지리적인 여건상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지 찾기가요. 그래서 그 지금 탄천변의 파크 골프장은 18호를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고 개장식을 하게 된 겁니다. 소장님, 네. 시설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8홀 중에 도로공사 부분이 있어서 2개홀은 도로공사 완료 후에 조성을 하게 되고 16홀은 완성이 돼서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성남시에 이제 파크 골프장이 2개가 있어요. 순회 쪽과 순회과, 맞은편 쪽, 예, 맞은편 쪽 순회 2개가 양영교 있는데 양 안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이제 그 골프장, 순회 파크 골프장, 거기는 이제 그 9홀이에요. 맞습니다. 9개월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크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잔디와 잔디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살충제, 살균제 뭐 이런 거 좀 사용하고 있죠. 살균 소독하고 있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파크 골프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설치는 지금 18호는 저희가 했지만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도 소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그 부분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약 사용량 조사나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농약 관리 기준이나 안전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대신해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그 12월 29일 작년이에요.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위에서 이번에 추가 개정한 파크 골프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수행하셨습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네. 아니었습니까? 그 네. 아닌 대상의 법 이유에 개-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요.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 그 개정된 법령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의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확실히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상부기관에도 질의를 받았고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되면서 여기가 아마 제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골프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개장을 하면서 느낀 게 파크 골프장의 인원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공감대를 가졌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게 천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기존에는 무성한 그 잡풀들이 이렇게 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깎기 작업을 연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천연잔디를 깔아놔서 더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더 용이해 줬고 그 더불어 산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뭐 행복한 공간으로 보여지는 공간으로 변모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장이 생긴 거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관리 관련해서 소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이제 답변을 듣겠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성남시는 수내파크 골프장을 포함한 탄천 둔치 복구에 약 3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탄천 둔치는 평소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본래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홍수터입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파크 골프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해서 복구 예산이 쓸모없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탄천 둔지에 쏟아부은 37억 원, 그 대가는 시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적절한 장소와 지속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매년 시민의 혈세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노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이용객이 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파크 골프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크 골프장의 환경 변화의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잔디, 토양, 관리 부재로 인해서 시설이 오염되고 황폐화되면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부재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주변 생태계를 해치는 요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른 환경적 부담은 오롯이 지역사회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장님, 단순히 시설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은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파크 골프장의 관리 기준과 환경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 이현영입니다. 신도시 재건축과 선도지구 관련 발언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의 선도지구는 예정대로라면 11월 이번 달에 국토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주민 동의율에서 판가름이 날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서 명함이 갈릴지는 단지별 갈릴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별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재건축 선도지구 동의서를 먼저 받았어요. 그랬죠? 예.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은 나중에 제공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은 거죠. 이것에 대한 방식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절차와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준비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절차는 국토부 선정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기본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후차적으로 진행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지난 9월에 이제 주민 공람을 통해서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34건에 47개 구역 58,800세대가 이제 접수됐습니다. 현재 이제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확인 평가 작업을 거쳤고요. 자체 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결과 발표에 대한 민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뭐 네, 저희가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면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주민 동의를 기준으로 이제 선도 지구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많은 단지가 90%, 95%에 육박하는 그 동의율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기준이 변별력을 잃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는 이것을 미리 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직선 보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점수 배정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변별력을 주기 위한 어떤 주거 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가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되고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동의율 기준에 대한 수정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에 네. 이제 그럼 이후에 이제 예, 다시 이후에. 선정 계획, 예. 이후에 선정 계획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1기 신도시, 5기 신도시하고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를 했던 부분에 문제점들이라든가 보완 개선 대책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모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공모가 아닌 제한으로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국토부 또 1기 신도시 타지자체하고 관련 부서 경기도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올해 6월 25일 날 발표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 상에 성남시는 타 1기 신도시와는 좀 다르게 신도시에는 없는 장수명 주택의 추가 공공기여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추가 요구 사항으로 주민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이제 부담이 커지고 사업성이 이제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평가 항목에 권역 내 수요 조사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배정 구간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을 좀 하셨습니까? 사전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자체는 이제 공공기여율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가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도시 이제 정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토부 기본 방침에 의거 우리 시 이제 종전 용적률이라 하면 아파트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준 용적률로 이제 종전에는 182%였는데 현재 우리가 기준 용적률의 326%까지 1구간을 저희가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최저 용적률을 그 공공기여를 10%로 최저로 이제 법적 상한 최저로 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외에 이제 공공 기준 용적률이 이제 현재 저희가 정한 326%에서 이제 그 구간을 갖다가 최대 용적 상정률은 450%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400%까지 구간을 하나 더 쪼개서 400%까지는 늘어나는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41%, 또 400에서 450까지는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50%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발표는 별도로 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정개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의 정비를 장려하는 촉진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성남시만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공기여 항목들을 요구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공공기여 부분이 투여되는 저희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근거로 해서 마련된 공공기여율이고요. 그 기반시설이 잘 구성이 되고 건립이 돼야 주민들의 편의는 더욱더 삶의 질도 올라가고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단장님, 재건축 사업이 그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발표 일정이 이제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이 이제 11월 22일인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이제 발표의 시점이 11월 중인가요? 다음 주쯤 하시는 건가요? 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발표 예정이면 다음 12월까지는 넘지 않겠죠? 네, 이번 달. 이번 다음 달 주. 안에 네.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미뤄져서 발표 시점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그 공모단지 이제 소유자들 있죠. 그분들이 혹시나 정보 공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또 이 부분도 다시 반복되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개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제 공개 여부 발표는 뭐 공정성, 투명성 같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확보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5개 신도시, 국토부, 또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 어떤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어요. 5개 신도시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 선도지구 발표 시기와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 발표 이후에 6월 29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네. 그 이후로는 뭐 설명회라든지 뭐 공모단지의 대표자들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 주민 소통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셨습니까? 네, 설명회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3번의 대규모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총괄기획과 200회 이상 간담회 찾아다녔고. 아니 6월 29일 이후에 있었던 주민 소통 뭐 어떤 이 있었는지 그거 여쭙습니다. 이제 주민분들께서 대부분 찾아오시거나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오셔가지고 성남시 시청 내에 네, 있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장님 알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한 소통의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자리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자료를 공개하고 공람해서 의견을 받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선도지구 결과 발표에 따른 주민 민원과 민원 응대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후에 이렇게 주민분들이 이제 이 결과 발표 이후에 정비 물량 그거 이제 나중에 선정되지 않는 거냐 이런 어떤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그 정비 기본 계획에 이제 12월달에 발표되는 고시되는 정비 기본 계획의 정비 물량이 연도별로 이제 쭉 잡힐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소통 방식으로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분당 재건축 지역의 비행 안전 구역이 걸쳐 있어요. 예, 고도 네네. 예, 그래서 충수 제한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 용적률 확보를 이제 해주고 충수 조정을 제시했어요. 이런 관련 용역이 있는데 그 후속 대책이 무엇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고도 제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기 도시주택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도 제한이 이제 완화되기까지 장기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기준 용적률 확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시한 기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종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 부분, 그다음에 주상복합 허용 방안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창출해 내려고 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진행 중인 우리 일기 신도시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가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분만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네. 네, 더 넣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준비한 자료가 아닌데 조금 전 이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LH에서 보도 해명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건데 요 관련해서 소장님이 알고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이한준 LH 사장이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성남시장과 협의해서 오리역 인근 LH 사옥과 성남 농수산 종합유통센터, 법원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단지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간담회에서 언급된 이주단지 이주주택 계획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공공정책관에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범위하고 이제 별개로 저희는 이제 뭐 금토, 신촌고등, 뭐 낙생 이렇게 이제 저희가 택지지구 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 주택 물량 확보하는 방안, 또 임대주택 확보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그린벨트 지금 해제 검토 요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이렇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주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 시민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LH 사장이 보도 자료를 내시고 이주단지를 확보하겠다고 내시고 하루도 안 돼서 또 그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또 이렇게 내시고 우리 성남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이런 관계기관의 태도는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지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명확한 답변과 실행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서현로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을 교통도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전재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전략 영향 경영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6일 분당구청 서현동과 분당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청회 참석한 주민들의 질문과 그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 공청회 때 주민들은 그 서현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없이는 그 서현로 접속은 불허한다는 게 주민 입장입니다. 그게 주민 의견이고요. 거기에 오신 주민들 모두는 그렇게 요청을 하셨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니고 뭐 나머지는 뭐 교통 흐름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우리 성남 시민의 주민의 의견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청회 때 그 단기 대책과 그 장기 대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저희도 의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는 그 성남 구간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서현로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현로 접속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 교통 대책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그 20년도부터 계속 서현로에 대한 그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이거는 그 대심도 터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지하화하는 것인데 서현로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갖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으신 거네요. 아니요, 그 만약에 뭐 지하철을 오포 연장 지하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제2차 경기도 도시 철도망 구축 안에 판교 신영정 간의 8호선 연장과 판교역에서 오포까지 운하는 경정천안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24년 7월에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경제성 상향 마련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결론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사업 시행사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뜻을 모아서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단기교통 대책은 성남시가 이미 진행해온 교통 개선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이 기대하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특히 주민 대다수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대심도 터널과 같은 지하화 대책인데 장기 교통 대책이라는 이유로 시행사에서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분당 서현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지도 57호선인데 성남시 주민들의 일상의 통행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용인 광주 고속화도로 개통 이후에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의 서현로는 심각한 교통 정체와 혼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 환경, 매연, 분진 그리고 지역 경제와 도시 경쟁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한 서현도 57번 국지선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좀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국장님께 더 있는데요. 8호선 연장 관련이고 이 8호선 연장 관련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 포함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고 조금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2023년 작년 이맘때도 같은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는 우리 성남 시민의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남 시민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내년 2025년도 예산이 4조 원에 달합니다. 성남시의 예산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소시민과 우리 소외계층 그리고 노약자 등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경제 침체 그리고 불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볼멘 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여전히 시민의 삶에 무심해 보입니다. 저부터 책임 있는 활동과 시민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